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한항공통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 반등과 함께 시가는 아주 좋게 시작을 했죠. 장중에 6% 이상도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장중에는 계속 눌림이 발생이 되면서 좀 탄력이 줄어들면서 이제 부합권에 마무리를 하게 된 건데, 자, 그래서 다시 하락세로 좀 돌아서는 건 아닌가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대한항공통신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한 번 더 이렇게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고 이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급등보다는 유지만 잘하는지 체크를 하자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유지만 잘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추세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자, 오늘 보자고요. 네, 오늘 보면은 상당히 유지를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상까지 딱 가격 관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준 거죠. 기준선을 잘 지켜줬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이제 홀딩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는 첫 양봉 뒤에서 이렇게 좀 유지하는 이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 방향성이 나오는 건데, 오늘까지는 그 흐름이 아주 잘 지켜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대한항공통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그러니까 어디를 지켜줘야지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노려볼 수 있는지, 대한통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대한항공통신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맥점 밴드에서는 제가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위치에서는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이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하고 포지션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번에도 역시 노리는 건 이 1번과 2번과 같은 이 추세를 현재 노리고는 있죠. 이 대한항공통신 자체가 시장에 이제 대장격으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최선 이 쌍고를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와야 그래도 무너지더라도 무너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런 식인 거죠. 돌파가 될 때 매수를 하고, 이 구간은 이제 홀딩의 영역이죠. 홀딩. 그리고 이탈이 되면 엑시트. 다시 돌파가 되면 매수를 하고, 이 구간은 또 홀딩이죠. 깨지면 엑시트. 지금 이 바닥 라인에서 일봉 라인에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유지죠, 유지. 그래서 홀딩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느냐, 요걸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나왔지만 대한항공통신 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하실 건데, 이유는 상당히 간단해요. 어제 전부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은 먼저 저점 테스트라고 먼저 양봉을 뽑아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긍정적인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눌림이 깊게 안 나오고 유지를 해줬다라는 거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자, 분봉을 보자고요. 우리가 이 앞에 추세를 먹을 때도, 그러니까 상승 초입에서는 급반전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며칠 유지를 하는 구간들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왔었던 게 이런 바닥에 대한 테스트죠. 그러니까 저점을 한번 만들고 한 번 더 저점을 한번 만들고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했다. 이건 이제 바닥 전환 신호인 이제 역헤이든 숄더 패턴이 진행이 되고 추세가 나온 거죠. 이게 계속 나왔던 거예요, 추세마다. 여기서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W형처럼 나온 거죠. W 이중바닥형 W 매집 패턴. 그리고 나서 이 방향성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앞에 상승에서도 그게 나왔냐? 네, 매번 똑같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오고 저점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고, 그리고 방향성이 나왔다.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점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현재 유지. 지금 이 방향성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열 구간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크게 나왔지만 똑같이 바닥에 대한 테스트가 나왔다. 이 가격이 제가 보는 이 일봉상에서 맥점 라인인데, 거기가 또 어디냐? 바로 이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이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강하게 발생이 되는 게 이게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그 꼬리가 아닙니다. 이 꼬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주포들은 이탈을 하지 않았고 가격 관리를 여전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2, 3일 이렇게 좀 유지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 25,000원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그럼 또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앞에 공과 비슷한 거죠. 자,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며칠 이 횡보라는 움직임 속에서,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는 움직임 속에서 박스를 돌파를 할 때, 그때 이 다음 시세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현재 위치에서는 이 25,000원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투매가 나왔던, 뭐 꼬리가 나왔던 이런 자리들. 자, 그런데 저 역시도 지금 이제 벌써 우리가 두 번의 추세를 먹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세 번째 매집을 해가는 건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 지지에 대한 확률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합니다. 보통 하나의 시세를 내면은 이렇게 고점을 3개를 형성을 하면, 고점 3개 형성했죠. 그럼 이제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 구간에서 이제 첫 하락이 깊게 나고 이렇게 반등파가 좀 세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돌파가 안 이루어지면은 다시 조정으로 들어갈 확률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주봉의 흐름에서도 지금 이 25,000원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주선을 지지로 슈팅이 나온 뒤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25,000원이 이번 주에 못 넘긴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N자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캔들들이 양봉, 피레치 문봉이 나오고 또 양봉입니다. 많이 봤죠, 여러분들? 고점에서 나오는 형태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여기서 지금 섬골형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5,000원이 이번 주에 돌파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주 주봉이 형성이 되는데 이 25,000원의 돌파가 안 나오면 하락파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버티되 언제든 이탈이 되면 그땐 다시 엑시트를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한통신 항상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신호 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때 이렇게 고점을 치는 그림들, 이때 이렇게 고점을 치는 그림들, 그죠? 이게 이 주봉상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지게 되면. 현재 구간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일 이 흐름을 보다가 이 1번에 대한 구간처럼 그냥 유지를 하는 속에서 전환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 25,000원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된다. 그럼 이 추세를 즐기시면 됩니다. 맥점을 이제 타고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이 수급에서 좀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서 깨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튀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럼 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이 엄청난 상승세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올라왔던 이 상승세,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탈 신호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현재 이 바닥 라인에서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깨지면 우리가 뒤도 안 보고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고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